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가 임대차에 관련돼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할 때 한 명의 사업자가 구분점포 2개 혹은 3개를 아니면 2개 이상을 한 번에 임대차 할 때 주인이 다르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이 같지만 각각 분양을 받아서 등기가 구분되어 있어서 임대차를 각각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는 벽을 허물어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떼보면 2개의 호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업장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이상의 규모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도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우선변제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판결을 갖고 와봤습니다. 판결 2가지를 읽어드릴 건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구분점포를 각각 임대차 했을 때 한 사업자가 하나의 업장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과연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합산하느냐, 각각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각각 우선변제권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임대차 하는 공간을 하나의 업장으로 봐서 합산해서 우선변제권을 적용할 것이냐 라는 기준인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업장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판결에서는 합쳐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환산보증금을 합산 적용한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판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 판결이고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27-152 판결입니다. 자,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했을 때 환산보증금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단일한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판결 요지는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계약서는 각각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다를 수도 있고 구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각각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 이 말도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단일한 임대차로 보아서 계약서는 각각 썼지만 환산보증금 액수로 환산할 때는 이 2개 혹은 단일하지 않은 합쳐진 목적물에 관해서 환산보증금을 환산한다 라는 게 이제 판결 요지고요. 자, 2번째 판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단일한 임대차로 본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죠.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207644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갑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자, 조금 전처럼 물론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은 있을 거고 퇴거 시에 원상복구를 해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각 구분 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대요. 자, 2층에 201호, 202호를 임차했나봐요.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 계약서로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에 201, 202호 각각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받아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땡땡땡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했대요. 2010년 4월 19일에 이제 세무서장으로부터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각각의 임대차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1호, 202호를 일괄하여 보증금 1억에 차임 200만원인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전제했대요. 그래서 상인법 2조 2항 똑같습니다. 같은 법 시행료 2조 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액은 총 3억 원이 된다.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200이었고 보증금이 1억이었으니까 200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이죠. 2억 더하기 보증금 1억 하니까 3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금액은 3억이 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고를 그 법에서 정한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임차인이었겠죠. 임차인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판시 사항처럼 이 두 개의 임대차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만 단일한 목적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합산 기준은 두 개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우선 변제권의 기준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청주예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013년일 때는 상인법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선 변제권 기준 금액은 기타 지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주는 해당 시점에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초과해서 우선 변제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판시를 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상가 임대차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 업장이 예를 들면 50평을 하고 싶은데 이 두 개 점포가 마침 공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25평씩 각각 임대차를 해서 벽을 허물고 하나의 단일한 임대차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합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권리금이 많이 하락한 물건들이나 규모가 큰 업장들은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흔합니다. 왜냐면 제 친구도 일산에서 레스토랑을 하는데 밥을 먹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여기 이 호수 사실은 2개고 주인이 2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우도 있었고, 저희 동네 주변 상권도 보면은 상권이 좋은 건물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그 점포를 한 번에 벽을 뚫어서 하나의 업장으로 사용했다가 그 하나의 점포 중에 한 호실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등등의 사유들을 보면서 이럴 때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환산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은 물론 판례와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판결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만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판례에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 합산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상가에서 단일한 점포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점포로 임대차 했을 때 우선 변제권을 적용받기 위한 환산 보증금 액수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판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